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일명 호시기배상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말하는 건데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미스터피자 회장의 폭행 사건과 호시기 2마리 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논란 등 본사 오너들의 일탈 때문에 가맹점들이 피해보는 일이 많았었죠. 매출 감소와 일부 가맹점주들은 폐업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가맹본부의 책임을 묻거나 보상을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가맹사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피해 사례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아 효율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 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4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검색어에 하루 종일 봉구수밥버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봉구수밥버거는 아이들 간식으로 또 야유회에 가면요 단체로 많이 먹는 음식으로 꽤 유명합니다. 2011년 주먹밥 노점상으로 출발해 한때 가맹점이 1000개를 넘을 정도로 잘 된 봉구수 밥버거였는데요. 창업자가 이 마약을 하면서 매장 점주들의 타격이 아주 컸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맹점주들 모르게 봉구수 밥버거를 내내치킨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시켰습니다. 매장 점주들의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가맹점주분 중에 한 분이세요. 박흥수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기가 좀 죄송하네요. 안녕치 못하시죠? 네네. 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봉구수밥버거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네, 제가 2014년 5월부터 했으니까 한 4년 5개월째입니다. 4년 5개월이요? 네. 처음에 이 가게 여셨을 때에는 이 봉구수밥버거가 굉장히 인기가 높았었죠?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정말 줄을 많이 서서 대기도 시간도 길었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셨어요? 네, 장사도 잘 됐습니다. 요즘은 어떠세요? 요즘은 좀 매출이 하락한 거는 실질적으로 사실이 맞고요.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사랑해 주시는 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도 타격이 있었지만 또 열심히 또 사랑해 주시는 분 때문에 가게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지금 네. 어제 오늘 인터넷상에 난리가 났어요. 네. 처음에 이 봉구수밥버거가 내내치킨에 팔렸다는 소식을 어디서 접하셨어요? 네, 저는 이게 조금 소식을 좀 일찍 접했는데 10월 1일 날 그 자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저희 봉구수밥버거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여기 지금 대표자 이름이 바뀐 거를 저희가 좀 차치를 했었고 여러 곳을 좀 수소문을 해가지고 사실 확인을 좀 했습니다. 아니 10월 1일 날 홈페이지에 네네네. 대표 이름을 바뀐 걸로 아셨다고요? 네네네. 이게 일찍 아신 거예요? 지금 10월 4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았었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바뀐 거는 10월 1일 날 이제 팩트를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 전에 이미 매각 소문이 돌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소문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그 소문은 이제 업계 쪽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소문이 좀 있다, 물밑 작업이 있었다. 그리고 2018년 초부터 1월부터 이런 소문이 좀 횡행하게 좀 나여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 회사가 네. 한 회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건데 팔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네. 간단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됐겠어요. 그 네, 준비 맞습니다. 기간이 길 텐데 그래서 네. 그 소문을 듣고 본사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네, 본사에 확인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10월 1일 저희가 정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회사에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대답을 좀 많이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회피를 했던가요? 아니라고는 안 했군요. 아니라고는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대표가 바뀐 거는 맞지만은 이런 거를 나중에 추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말을 믿으셨어요? 그대로? 우선은 좀
믿었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을 좀 더 확인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봉가협이라고 이제 봉구스 가맹 협의회가 있는데 네. 그 협의회 이름으로 해서 미팅을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요청에 대해서 약간 거부가 계속 오고 있다가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2시에 지금 미팅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네네. 미팅 중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로 가맹점 협의회 대표분들이 들어가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7분에서 8분 정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미팅을 갖는 본사라는 게 지금 봉구스 밥버거의 본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내치킨. 네, 맞습니다. 봉구스 밥버거의 본사에 지금 누가 나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고 네. 내내치킨 지금 담당자분들도 나와서 지금 같이 미팅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겠다고 대표분들이 들어가셨나요? 우선은 지금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 검토가 지금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네. 아마 4시 전후로 해서 미팅이 끝나면 그때 좀 자세한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맹점주님들은 이 미팅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부분을 가장 호소하고 싶으셨어요? 우선은 저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결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포스기 위약금 문제가 좀 하나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어필을 할 생각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류사가 변경되는 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광고 비용에 대한 비율 산정에 관한 부분도 있고, 기타 이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본가협 이름으로 해서 미팅 요청을 했고, 지금 그게 실질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 뭐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물류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사하고 미팅을 여러 차례 갖고 계셨었어요? 예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협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미팅을 요청을 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오 대표하고 그 이하에 이제 정결을 가지고 있는 그 오전문 한 분이 계시는데, 네. 그분들은 항상 중요한 뭐 회의가 있다, 중요한 미팅이 있다, 외부 일정을 빌미로 해서 미팅에 참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이것만큼 중요한 미팅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맹점주들하고의 미팅.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미팅이 한 번 있은 이후로 그것도 굉장히 오래전이고, 네. 그거 이후로는 이제 뭐 일개 직원이 나와서 저희들을 상대를 했고, 나중에는 그마저도 이제 서면상으로 질의 응답을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한마디로 미팅 자체를 거부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먹튀 매각이다 뭐 이런 이야기 네. 나오는 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 포스 기기요. 네. 지금 이걸 교체하면서 나왔던 비용인데 이 비용을 원래는 그 오 대표가 본인이 책임지겠다 위약금을 그랬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차적으로 그 포스 위약금 부분은 이게 3년 약정 기간을 채우면은 네. 포스 회사를 본사가 이제 원하는 회사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좀 약간 숨어있는 독소 조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쓰면 쓸수록 위약금이 늘어나는 이상한 조항이 하나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정위에 제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 대표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확약서를 받긴 받았는데 네. 저희가 그 한 장을 받기 위해서 한 2년여 동안은 좀 약간 계속 미팅을 하면서 겨우 쌓아서 한 장을 받았는데 그것도 일부 점주들에게만 좀 이렇게 확약을 내줬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뭐 책임을 지겠다는 부분이 그 오 대표가 내내치킨의 회사를 넘기고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많게는 한 600만 원에서 적게는 몇십만 원 단위의 위약금을 각 개별 점주들이 물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포스 기기를 오 대표와 본사 측 요청으로 교체를 했고 네네. 이제 거기에 따른 비용 그리고 네네. 위약금 이런 네네. 것들을 지금 그 점주들이 물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그게 이제 총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오 전 대표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지금 내내치킨에 넘겼고 회사를 여기에 네, 대한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없다라는 거고요. 아마 오늘 모임에서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네요. 그렇죠? 아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서를 받기 위해서 뭐 2년 동안 길게 싸웠었는데 이게
당사자인 점주들이 그 현업에서 그 매장 관리를 하면서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포스회사 쪽에 네. 그 내용 증명만 오고한 게 각 점포마다 10여 차례가 넘습니다. 아이고. 예, 이런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본사가 발벗고 나서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본사를 주도로 하지 않았다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본사와 결제 시스템을 바꾼 회사에 좀 약간 이면 계약이 있다라고 강력히 의심을 하고 있고요. 예, 오 대표가 이게 매각 당시에 네네치킨의 이 부분을 오픈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네. 그거를 지금 아마 미팅을 하면서 사실 부분을 확인을 할 텐데 오 대표가 만약에 매입을 한 네네치킨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네네치킨 쪽에서 하면 되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지 그리고 지금까지 점주들에게 한마디 공지 없이 매매를 했다는 거는 그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뜻으로밖에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오 대표가 정말로 파산 신청이라도 한다면은 점주들이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네.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파산 신청을 네. 하면 그 책임을 좀 면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 대표가 어제 검색어에도 계속 올랐던 오세린 대표입니다. 뭐 네, 입지전적인 인물로 불리고 있는데 노점상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약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이 봉구수밥버거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 뭐 돈이 많자 여유 있지 않은 청년들에게 정말 일용한 양식 같은 이미지였는데 네. 지금 이걸 만든 이 대표가 마약 사건에 휘말렸으니 이 네. 어려움은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타격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맙게도 그 봉구수밥버거는 이렇게 재구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날 마약 사건 보도가 있었던 날이 좀 약간 기억이 나는데 항상 자주 오던 뭐 중고등학생분들이나 회사원분들이 대표가 마약을 했는데 세상에 그 봉구수 없어지냐고 우리 이제 어디서 밥 먹어야 하냐고 걱정들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오히려 더. 예. 이때 봉구수가 졸지에 그 봉구수라는 오명도 얻었었고 세상에. 예, 일부 매장에서는 매출에 좀 지대한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네. 일부 뭐 이렇게 양수를 하는 그런 걸 진행했던 매장들에게도 영향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오너리스크 손배소를 지금 진행을 했는데 당시 지금 결론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 네. 네. 제가 뭐 우리 프로그램 시작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법, 일명 호식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가맹점주들이 이 피해 여부를 어떻게 증명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너리스크가 터지고 매출이 줄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 다른 쪽에서 그게 왜 오너 때문이냐, 뭐 너희들이 장사를 못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런 맹점에 대해 지적을 하는 측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개 점주분들이 이거를 다 증명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당시 좀 약간 뭐 사회적으로 추세가 좀 많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네. 이게 오너로 인해서 매출의 하락이 있었는지 이거 뭐 아니면은 지금 사회 분위기가 지금 지출을 소비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예 매출이 하락했는지에 대한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는 정말로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 아까 우리 박홍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영업자들 네네. 1분 1초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네, 그 1분 맞습니다. 1초를 장사하고 정말 이 밥버거 만드는 데 시간을 쓰셔야지 소송하러 다니고 내용 증명 떼러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셔야 되겠습니까? 그 쉬운 네. 일이 아니죠. 그럼 아까 홈페이지 통해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다, 대표가 바뀌었다는 걸 접하셨는데 네네치킨 쪽에서는 그 이후로 뭐 가맹점주들한테 공식적인 어떠한 인사나 어떠한 멘트나 뭐 없었습니까?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그래서 그 부분도 부랴부랴 저희가 미팅을 먼저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네. 현재 합정동 소재 본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만 안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분들이 이해가 안 갈 텐데 어떻게 그 주인이 대표가 바뀌었는데 그걸 가맹점주들이 홈페이지를 보고 알고
또 이렇게 언론의 인터뷰를 나와서 우리는 지금 네네치킨 입장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맹점주들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지를 전 방증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너무 흥분을 했는데 죄송하고요. 네. 아마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까지 좀 전해진 것 같은데 이 가맹점주들이 바라는 거 어떤 걸까요? 일단 혼란을 좀 빨리 마무리 짓고 최대한 피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독소 계약이 있는 그 포스기기 불공정 계약에 대한 위약금 폭탄이 가장 시급하고요. 네, 아까 40억이요. 예,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지금 봉구스 매장만 해도 지금 1000여 개가 넘는 매장이 있던 부분이 현재는 한 620개 정도까지 매장이 줄었습니다. 네. 아마도 폐업이라든지 타 업종으로 변경, 양수하시려는 매장들 점주들에게 지대한 영향이 좀 있었는데, 한 가지 예로 어제 점주님이 어렵게 1년 동안 노력해가지고 매장을 양도하실 분을 이렇게 계약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실검에 계속 오르고 그래가지고 그 계약이 어렵게 됐다라는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네네치킨 쪽에서 이게 표방하기로는 치킨 사업의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축적한 프랜차이즈 운영 노하우를 통해서 외식 전문 기업으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미명 아래 앞으로 물류 마진폭의 확대라든지 아니면 네. 광고 비용, 한촉 비용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고 지금 봉구수 밥버거가 한 4년에서 5년 된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매장들을 리뉴얼할 목적으로 인테리어를 강요하진 않을지 정말로 그 운영 노하우가 정말 상생을 위한 노력으로 작용할지 깊은 고민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시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많은 브랜드들의 가맹점주들이 그런 피해들을 입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네. 인테리어라든지 걱정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팔고 잊어버리고 싶은 사업체지만 누군가에게는 고귀한 삶의 터전입니다. 정말 가맹점주들만 희생하고 해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네네치킨과 또 옛 봉구스버거, 밥버거 경영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흥수님은 어떤 꿈을 갖고 처음에 이 봉구스 밥버거 시작하셨어요? 예, 다들 자영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네. 조금 더 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겠죠. 네.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꿈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요. 또 YTN 라디오 생생경제를 통해 말씀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독소 조항이 있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책임, 그 다음에 상생을 위한 세부적인 실행 방안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봉구수 밥버거 점주님의 어린딸의 생일 소원이 엄마가 봉구수를 그만두는 게 생일 소원이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행복하지 않은 거죠. 부모가 어렵게 일하시는 게 그 정말 작은 어린딸에게도 절실히 아마 전해졌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봉구수 밥버거를 하시는 모든 점주님들 그리고 저희 556만 자영업자들의 소원이 그저 그냥 행복하게 가족들 건사하면서 매장 운영에 집중하고 싶은 게 정말 작은 소망이거든요. 네. 예, 이렇게 누군가를 믿고 프랜차이즈 시작했는데 그렇죠. 그 누군가로 인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일이 좀 없어졌으면 하는 게 간곡한 소망입니다. 오세린 대표가 지금 연락 두절됐다는데 이 방송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를 믿고 시작했답니다. 오세린 대표님.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청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책 선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요리하는 CEO 박미란 고수의 가정 간편식 응용 요리책을, 건조한 피부, 톡 쏘는 탄산으로 아픈 만큼 아름다워지는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추시고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마지막 말 들으면서 좀 찡했어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사람으로서 당연히,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작은 바람. 그냥 아이들 밥 잘 먹이고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날 마음 편하게 가까운 데라도 여행 한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행복이, 그런 상생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오늘 2부에서 저희 가을 여행에 대해서 우리 조유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생생 퀴즈 대신에 떠나고 싶은 가을 여행지 있으면 남겨주세요.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하면 어때요? 꿈꿔보는 건데요. 이렇게 좋은 가을날 여러분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을 여행지 함께 나누고 추천해 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산들산들 가을입니다. 산들산들 봄바람인가요, 대표님? 가을바람도 산들산들이죠? 그렇죠, 산들산들.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1부에 조금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네. 2부에는 좀 가을 여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벌써 문자 보내주고 계세요. 4062님, 목적지 없이 국도변에 있는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좋죠. 네. 좋죠. 네. 대표님은 어디 여행 가고 싶으세요? 저는 주말마다 트레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운동 겸 해서 하는데, 이 트레킹 하면은 길들을 다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지자체별로 길들을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네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다 감탄을 하면서 그 경치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근데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이번 더웠죠. 여름에 한 달 동안 쉬었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을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길 몇 개만 추천해 주세요. 트레킹하기 좋은 저는 이제 강화를 처음에 트레킹 시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부터인데요. 네. 강화를 처음에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강화의 뚝방길을 걸으면서 너무 반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런 길들을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강화에 그 나들길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별로 이렇게 하루씩 걸을 만하게 쭉 해놨어요. 그리고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해놓고 그래서 거기도 다닐만 하고 그리고 해파랑길이라고 또 길이 있는데요. 그게 부산의 기장대에서 네. 저기 고성까지 오.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50개 정도의 그 코스로 되어 있는데요. 그 해파랑길이 뜨문뜨문 이렇게 되어 있다가 지난해 이제 전부 다 한 길로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전체를 다 이제 매주 가려면은 이게 이제 50개니까 1년 매주 가면은 이제 1년 걸리는 건데 보통 이제 트레킹 다니시는 분들이 한 달에 1박 2일 해가지고 이틀 해서 가서 2개 코스씩 그렇게 해서 주로 많이 가시는데 그러면 2년 걸립니다. 아니 그래도 부산에서 고성까지 해냈을 때 그 마음 그렇죠. 뿌듯함 네네. 그리고 돈 안 들잖아요. 부산까지 가는 게 돈이 들겠네. 가는데 돈이 들고 또 먹어야 되고 1박을 네. 하면 또 숙박을 해야 되니까 비용은 어느 정도 드는데요. 걷는 건 안 들잖아요. 걷는 건 안 들죠. 그러니까 네. 그 길 비용 안 거기 보면 내잖아요. 13코스, 14코스 이런 데가 저기 울산, 뭐 경주 이런 데를 거쳐오는데 그 바닷가 길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방송 안 하고 가고 싶어요. 저는 추천해드리면 네. 그 상암동에 문화 비축 기지라고 있어요. 네.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그 상암동의 문화 예전에 그게 석유 탱크였다 그러더라고요. 요 근처네요 그러면요? 근처예요. 네네. 이제 저희 YTN에서 한 5분 거리인데 네네. 예전에 그 석유 비축 기지였던 곳을 문화 공간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가면 요즘은 아이들이 또 모래놀이 할 데가 없거든요. 놀이터들도 흙들이 별로 없어서 네. 그래서 아이들 데려가면 되게 좋고 또 차가 안 다니니까 네. 일명 싱싱카라고 하죠.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탈 수 타는 있거든요. 거? 네. 네. 뭐 여행 가을 여행이 별건가요? 뭐 이렇게 같이 가서 좀 여유 있게 쉬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꼭 가시고요. 저 어렸을 때는 여행을 한번 간다 그러면 온 집안이 정말 한 번에 뒤집어져야. 행사. 네.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뭘 가서 끓여 먹는다고 집에서 쓰던 솥을
그 보자기에다 싸갖고 간 기억이 나요. 맞아요. 한탄강을 놀러 갔는데 그러다가 결국 엄마랑 아빠랑 집 거기 네. 한탄강 근처에서 서로 싸우시고 애들 데리고 맞아요. 엄마 아빠 꼭 싸우시고 애들은 울고 맞아요. 이럴 바엔 오지 말자며.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말 여행 그러면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거 이런 생각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 손쉽게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좀 테마가 생긴 것 같아요. 패턴이 좀 그렇습니다. 바뀌었죠. 네네, 패턴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여름에 우리가 이제 뭐 바캉스라 해서 여름 휴가 쭉 가잖아요. 추석 때 추석과 바캉스를 합쳐가지고 투캉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시기에 또 무슨 제사 지내거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간편하게 가족들이 가는 여행이 있고 네. 이 가을의 여행은 우리나라에서 가을 여행은 단풍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자리를 그럼요. 잡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전 문화라고 생각이 되는데 온 이 우리 한반도 전체가 단풍이 물들 때 정말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끽하지 않으면 너무 억울한 거죠. 억울하죠. 이 네, 가을에. 네. 그래서 맞아요. 이 단풍을 끼고 길을 걷는다든지 산내 중턱 정도까지 가볍게 간다든지 하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나는데 최근에는 거기에 먹방. 가서 그 지역에 맛있는 거를 먹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레킹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 충분하게 걷는 걸 같이 끼는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재래시장 같은 데를 끼고. 네. 일종의 이제 쇼핑 여행인데 재래시장 쇼핑 여행이죠. 맞아요. 네, 그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고 지역 축제들이 또 전국적으로 그러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번 주말에 지역 축제들이 그 예정돼 있던 데들이 꽤 많았는데 태풍 때문에 좀 취소되는 데들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한창 지역 축제들이 좀 몰려서 시작이 돼서 10월 말까지 네. 예, 쭉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상암동에서도요. 네네.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맥주 축제예요. 아, 맥주 축제. 방송국의 술고래들이 드글드글한데 어떻게 네네. 알고 여기 맥주 축제입니다. 그런 행사들이 지자체별로 굉장히 지자체별로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처음에는 좀 시끄럽고 또 냄새 나는 음식들 많고 그래서 불편감을 주고 이랬는데 최근에 많이 세련돼졌어요. 네, 그래서 가볼 만한 축제들이 굉장히 많고 기차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기차와 연계한 그런 여행 이런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제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국내 패키지 여행인데. 국내 패키지요. 네네. 우리가 이제 패키지 여행하면 주로 해외 패키지 여행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다니는 거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국내 패키지만 전문연한 여행사들이 생기면서 국내 패키지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저렴하고도. 그래서 이거 좀 집중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예, 소개를 좀 많이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내 패키지 여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방을 중심으로 하는 거, 쇼핑을 중심으로 한 거, 뭐 트레킹을 중심으로 한 거 이런 건데 여행사마다 당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도 있고 2박 3일도 있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만들고 있고요. 관광공사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축제라든가 지역의 어떤 뭐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계해서 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거 체험해 본 적 있어요. 네. 바야흐로 저희 네. 신랑과 연애를 할 때였는데 그때 강원도로 이제 그냥 하루 당일로 버스에 실어가지고 양떼 목장을 갔다가 그 네, 웰컴 네. 투 동막골 영화 네. 그 촬영지 갔다가 이렇게 뭐 막국수 먹고 그렇죠. 그냥 몸만 버스 타고 갔다 버스 타고 오는 거예요. 네네. 굉장히 편하고 저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관광버스로 한 차 정도가 가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뭐 여행사 이름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동백 여행사가 이제 국내 여행 패키지 네. 아주 전문 여행사다. 이래서 지금 굉장히 커졌고요. 또 여행자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네. 있고 그래서 이제 또 아름 여행사 뭐 이런 데가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주말 되면 아침에 보통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역이나 잠실역 또는 뭐 영등포 구청역, 네. 신길역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을 쭉 이제 태우기 위해서 차들이 서 있는 걸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 차를 탁 태워서 가는데 이런 국내 패키지 여행들이 예전에는 그런 데 가면은 꼭 차 안에서 노래 부르거나 약간 음주하셔가지고 떠드시는 분들 네.
약속 시간 안 지키면 해야 되는데 맞아요. 늦게 와가지고 그냥 다른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경질 내면서 기다리게 하는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이렇게 세련돼졌어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잘 지키시고 그리고 여행을 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네. 예전에 좀 부족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미숙한 점이 많았다 그러면 요새 가이드들은 굉장히 이런 통제들을 잘해서 불편감 없이 기분 좋게 그 한 차에 타신 40명에서 45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기분 좋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이 얼마 되느냐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제일 중요하죠. 한 3만 원을 기준으로 하셔서 3만 원 이내에 그러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면은 밥을 안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점심을 각자 사 먹어라. 네. 그리고 이제 3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4만 원이나 5만 원 되면 점심을 그 패키지 상품 안에서 제공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그 가격이 좀 높아져요. 네. 그리고 이제 가서 체험을 하거나 뭐 케이블카 타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입장료 같은 게 들어가면 좀 가격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면은 대부분의 당일 프로그램들을 거의 다 할 수 있군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자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1인 가족들 많잖아요.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또 연배가 있으신 분도 그렇고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혼자 있는 분들이 뭐 누구랑 같이 여행을 하려면 시간을 맞춰야 귀찮죠. 되고 어디 가야 될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네. 이런 혼자 이렇게 가볍게 오면서도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하루 가볍게 여행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좋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그 평창 대관령 하늘목장, 뭐 정동진, 양떼목장 요런 데가 하루에 24,500원. 네. 그러니까 뭐 자세히 정보는 보셔야겠지만 네. 개인적으로 교통비 정도 내면 그렇죠. 다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단체로 마을버스를 타고 가니까요. 네네.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테마 있는 여행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한 3년 전에 시 관련 다큐 하면서 어딜 갔다 왔냐면 시 캠프를 갔다 왔어요. 네. 그래서 장석주 시인, 뭐 문정희 시인 이런 네, 시인들과 함께 캠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취재차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네. 여성분들은 보통 빨간색 꽃바지를 입으시고 남성분들은 베레모 모자를 쓰시고 네, 네. 굉장히 인상 깊었고 본인이 만나고 싶어했던 시인들을 그 자연 환경에서 만나니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런 네. 테마 있는 국내 여행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하고 또 정부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라고 하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 네.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관광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동네 오세요 뭐 이런 의미에서 지자체가 인증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한 100여 개 가까이가 막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2017년부터 이걸 통합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단일한 그 인증제를 지금 운영해서 숙박이라든가 또는 쇼핑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지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0여 개가 현재 인증이 돼 있고요. 네. 현재도 이제 2018년도 인증을 위해서 또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은 제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뭐 어디에 리스트가 있는지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알려드리려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 아니요.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이 관광공사에서 인증한 그 상품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있고 또 네. 추천하는 관광공사가 추천하는 좋은 길, 여행 상품, 할인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네.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곳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바로 쳐봤어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치니까요. 네. 한국관광공사 추천 걷기 여행길 이렇게 네. 해서 나오고요. 하동여행 뭐 관련된 지역별로. 내용도 지역별로 네네. 다 있고, 오 좋네요. 네. 이게 알아야 그래서 된다니까요. 이런 홈페이지를 좀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좋겠는데 이 구석이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 구석구석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해서 한국여행협회가 주관하는 우수 여행 상품 인증이라고 하는 걸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80여 개의 상품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국내 네. 여행만. 그래서 이제 매년 이것도 이제 인증을 해서 좋은 상품. 네, 소비자가 참여하면은 좀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여행 코스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완성도
이 여행 프로그램의 완성도, 독창성, 시장성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고 있습니다. 인증을. 그래서 좀 더 검증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 두 군데 확인하셔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네네. 정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고요. 지금 국내 패키지 여행에 대한 우리가 칭찬을 지금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주의해야 될 게 좀 있잖아요. 주의점 좀 안내해 주세요. 주의해야 될 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이제 하루를 보통 이제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시작해서 저녁 5시, 6시 서울 도착하면은 7, 8시 넘어가는 경우들은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걸 좀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갔는데 비수금이라고 하는 화천의 그 오지마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막 배 타고만 들어가야 돼서 가본다는 걸 꿈도 못 꾸던 그런 오지마을인데 요새는 트레킹 코스하고 해서 그 마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열려서 거의 매일 출발해요. 이 패키지가. 근데 네. 거길 갔는데 어르신들이 그냥 시골 마을 본다 이래서 오셨는데 한 6시간 가까이를 걷는 거예요. 아유, 힘드시겠다, 그거. 근데 관절염 심하게 있으신 분도 계시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배를 타고 보트 같은 걸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네. 모셔다 드리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가면은 정말 고생하고 몸 상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코스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 여행자 보험이 대부분 다 개별 가입하도록 돼 있어요. 값이 좀 싸니까. 네네, 보험은 그렇습니다. 개별 가입하도록.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모아진 보험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으면서 2013년도에 한 곳에 모으지 마라. 그래서 개별적으로 가입하고 가격을 낮추자. 이렇게 이제 정책이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 이후로 국내 여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보험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입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객을 기본적으로 몇 명 이상 해야 우리가 출발합니다라고 하는 걸 사전에 대부분 다 공지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한 15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네. 그 이하로 신청이 들어오면 취소되죠. 취소돼 버려요. 그래서 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리 체크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이게 취소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표준 약관은 있는데 그래서 그 환불 규정 확인하셔서 내가 피치 못하게 환불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요. 나머지는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좀 정형화됐다 그럴까요? 그리고 많은 여행사들이 참여하면서 경쟁도 생기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짱짱하게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잘 짜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평가하기로는. 네네. 그리고 국내 여행에서는 어쨌건 길 잃어버려서 언어가 안 통하거나 이런 네네. 일은 없으니까 그리고 위험 요소가 이렇게 없잖아요. 어디 판매점 막 끌고 다니는 건 네, 없죠. 네. 그러니까 안전하고 일단 네네. 안전하고 우리가 좀 운신의 폭이 있으니까 넓으니까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되게 네네. 국내 여행 역시 생생경제 진행자다운 얘기죠. 네. 국내 여행 많이 가시고요. 개인적으로 가실 때 저도 가게 되면 블로그들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로거들이 맛있다고 하는데 가서 저는 맛있었던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음식점들은 개인마다 취향이 굉장히 다르고 가보면은 괜히 사람들만 많이 줄 서 있는 경우들 꽤 많고. 다 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블로그. 네, 보통.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블로그 마케팅을 잘하면은 갑자기 막 음식점이 뜨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너무 이제 그것만 맹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양한 정보들을 좀 취합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여행의 전체적인 코스를 짜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시간을 누군가는 희생해서 정보도 찾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여행사들이 올려놓은 코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로 컨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를 여행사들. 기본적으로 보고, 보고, 여기 중에 내가 여기 두 군데 정도만 골라서 가야 되겠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네. 떠날 때도 여행사에서 간 곳이 코스. 왜냐하면 거기가 대부분 다 한 번은 좋은 장소로 검증이 좀 된 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들 참고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짜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블로그도 활용하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또 여행 블로그 했던 분들이 유튜브로 대거 많이 옮겨가셔서 네.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터미널부터 시작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경우에 그걸 다 영상으로 올려서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그 크리에이터 그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크리에이터라 그래요. 투어 크리에이터죠. 그러니까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데를 활용하시면 또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
그 60이 넘었는데 배낭여행을 유럽 배낭여행을 네. 처음으로 가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예행 연습을 국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홈페이지 보고 본인이 코스 짜고 예. 숙소 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해외까지 갈 수 있었다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해외 배낭여행 꿈이 있으신 분들은 국내 배낭여행 먼저 지금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팁을 네네. 기본으로 해서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한 뭐 3만 원, 4만 원 정도가 또 부담되는 가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또 한참 뭐 좋은 경치에서 이제 가볍게 갈 수 있는 걸로 이런 여행을 한번 짜볼 때 사실 본인이 차를 몰고 가도 그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예. 뭐 다른 대중교통 개인적으로 이용해도 굉장히 많이 들어요. 또 그런 패키지들이 가족 단위로도 최근에 이제 오기 시작하실 때 왜냐하면은 이걸 개인적으로 가면은 누군가 운전을 하거나 대중교통 막 연결하느냐고 뛰어다니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드니까 훨씬 더 가볍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취약한 가정들을 위해서 이런 가족 단위의 여행들을 바우처식으로 좀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문화 비용으로 지금은. 문화 비용.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비용으로 좀 확대되면 너무 좋겠네요. 네네. 주로 이제 영화라든가 뮤지컬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아동들을 대상으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부 그러니까 좀 지역으로 나가서 여행도 하고 그것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전주의 그 한옥마을은 연간 한 1,000만 명이 다녀간다 그래요. 그렇게 굉장히 이 여행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또는 그 잘 가꿔진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 때문에 이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시면 또 생활에 필요한 이런저런 현지에서 나는 좋은 나물들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맨손으로 오지 마시고 모래도 조금씩 사갖고 오시면 그것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 돈 쓰면서 상생하는 법입니다. 네, 오늘 가을 여행, 국내 여행 패키지 중심으로 우리 C&I 소비자 연구소 조유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좋은 가을 되세요.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을 여행 이야기 하니까 정말 여행 가고 싶네요. 이제 내일 금요일이니까 여러분들 하루 잘 버티시고 근교 좋은 곳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끝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김동규 금주희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들으면서 저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